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환경세계의 적합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도구는, 즉 용제자는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면서 감추면서 비주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세계에서 용제자의 그 용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용제자가 눈에 띄는 성격, 저 현저성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세계에서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도구를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제적으로 파악하면서 있지 않는다는 것, 도구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환경세계의 적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현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주기 위해서 지시와 기호에 대해 알아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시란 무엇이고 기호가 어떻게 우리의 환경 세계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요, 114쪽입니다. 17절 지시와 기호, 여기부터 읽을게요. 용제자의 존재 구조를 예비적으로 해석할 때 지시라는 현상이 보여지긴 했으나 그것은 매우 윤곽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겨우 암시되었을 뿐인 그 현상을 그 존재론적 유래와 관련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지시와 지시 전체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성 자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것은 세계는 용제자를 환경세계적으로 배려하는 특정한 방식에 있어서만, 그리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만 밝혀져 온다는 것, 그것도 용제자의 용제성과 함께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 더 전진하면 할수록 세계 현상을 펼쳐내기 위한 현상적 지반은 더욱더 넓고 확고해질 것이다. 지시란 무엇일까요? 네, 도구가 자신의 용제성을, 쓸모있음을 가리키는 그 무엇입니다. 의자는 앉으라고 지시를 할 거고요. 돌은 단단하다고 지시할 거고, 사과는 맛이 있고 상큼하니까 먹어보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맛배기 정도로만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요. 하이데거가 이런 식입니다.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맛배기식으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지시 전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필과 지우개와 종이를 같이 놓고 생각하는 건 그 도구들이 각자 지시하고 있고, 이 지시하는 것들이 다른 도구들과 연관되어서 생각한대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차도가 생각날 것이고, 차도가 생각나면 인도가 생각난다. 모두 다 다른 도구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세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건 아니고 이제 세계라는 현상을 알아가야 할 건데, 이 세계가 무엇인지 저 이론적이고 관조적이고 자연과학적인 태도로만, 수치로만, 계산적으로만 따지는 저런 세계를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정도만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즉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는 저 계산적이고 수치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딱 이 정도에 대해서만 말한 거래요.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 이런 지반만 확보한 정도다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다시 용제자의 존재에서 출발하거니와 이제는 지시라는 현상 자체를 더 예리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중첩된 의미에서 지시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를 존재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도구를 우리는 기호에서 발견한다. 기호라는 말로 지칭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기호의 상이한 종류들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호이다 라는 것도 그 자체로 보편적 관계 양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호 구조 자체는 모든 존재자 일반을 특징짓기 위한 존재론적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제자의 존재에서, 즉 용제적 성격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겠지만 저 용제자의 존재, 용제성이 가지고 있는 지시, 이것들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즉 깊이 묻고 또 다양하게 묻는 방식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이데거는 기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호들의 세계 내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사람들이 건너는 특정한 장소라는 기호일 거고요. 그리고 신호등에 저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일정한 기호일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이정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도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기호는 상이하게 다른 종류가 있지만 그것들의 보편적인 관계 양식, 즉 기호가 왜 존재할까요? 기호는 무엇을 하기 위한 기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게 기호의 보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이게 기호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부터 기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해하겠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호는 우선 그 자신이 도구이며 도구로서의 특수한 성격은 표시한다는 데 있다. 그 같은 기호는 도로 표지, 경계석, 항해용 폭풍우 표시, 신호, 깃발, 장례용 상장 등이 있다. 표시는 지시의 일종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형식적으로 말하면 지시한다는 것은 관계 맺음이다. 그러나 관계는 가령 기호, 상징, 표현, 의 등으로 분화되는 지시들의 종에 대한 이유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관계란 하나의 형식적 규정이어서 그 규정은 형식화의 길 위에서는 사상 내용이나 존재 방식과 연관되면 어떤 양식으로든 직접 읽어내줄 수 있다. 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기호에 접근할 때 먼저 무엇으로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도구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구 중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냐?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해서, 즉 기호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었습니다. 도로의 표지이기도 하고 경계석이기도 하고 이정표이기도 하고 항해를 할 때 항해사와 도순사들이 나누는 그런 여러 가지 표시이기도 하고 깃발이라고 하고 장례식에 쓰는 상장, 이런 것도 다 기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자주 사용하는 스포츠를 발견할 수 있죠. 야구를 보면 코치와 선수들이 다양한 기호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극단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호는 일종의 관계 맺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호는요, 유와 종처로 파악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야구들의 사인을요, 어떻게 하나의 돌이나 하나의 나무를 파악하듯이 어떤 종류로 구분하여, 어떤 재질과 형태로 구분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호등의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을 그것을 발광하는 발광체의 형식이라든지 성질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통 체계에서 그 교차로하고 관계 맺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는 우리가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각 구단마다 사인이 다르고 경기 때마다 다르게 신호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라는 이런 사상의 내용으로 학문적인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기호는 무엇이며 왜 이것을 통해서 지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세계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말하려고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 어려운 책을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